며칠 전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 아이스 대원이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해당 여성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바로 만들고 싶었으나 중대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인한 이후에 만들고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논쟁은 단순히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냐 혹은 정당 방위였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1월 8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올린 영상의 주체가 되는 도시, 즉 현재 불법 이민자 단속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이죠. 때문에 미네아폴리스도 현재 집중적으로 아이스 단속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반대 시위도 활발한 상태이죠. 37세의 레네 니콜 긋은 시민단체에서 나온 현장 목격자 역할로서 아이스 반대 시위 현장에 나와 있었고 그녀의 차량으로 아이스 대원들의 차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아이스 대원들은 그녀가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지만 그녀는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사건의 요약인데 이것만 본다면 너무 당연히도 아이스 대원의 과잉 진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의 경찰은 공권력이 약한 집단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총기를 발포하는 일은 전무하다고 인식됩니다. 하지만 미국 경찰 혹은 아이스와 같은 연방단속국은 공권력이 매우 강하고 총기 발포와 같은 강력한 진압이 빈번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경찰의 모든 조치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6년 전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 사건은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 일명 BLM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음주운전 후 편의점에 담배를 사기 위해 위조지폐 $20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는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경찰차 연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작은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 9분간 그의 목을 짓누르었고 조지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이미 성역화되었고 경찰관 데릭 쇼비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은 시 당국으로부터 300억 원을 지급받았죠. 조지 플로이드가 생전 전과 11범이었고 사망 당일날에도 음주운전, 마약 복용, 위조지폐 사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역겨운 사실 때문에 그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전후 사실과 관계없이 그는 인종차별에 맞선 위대한 희생자가 되었고 그의 죽음을 이용한 각종 인종사업과 폭동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릭 쇼빈이 흑인 경찰이고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이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나 화제가 되었을까요? BLM 운동은 단순한 평화 시위가 아니라 인권운동을 빌미로 한 폭동에 가까웠으며 전국적으로 약 최대 2조 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죽음의 정치적 이용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다시 꺼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 역시 BLM과 같은 정치 선동적 운동의 재료,
다시 말해 시체 파리 사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녀의 얼굴을 단 포스터가 거리 곳곳마다 붙어있고 시위 팻말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감정과 분노를 자극시키기 위함이죠. 둘째, 피해자는 어떠한 전후 맥락도 없는 완전 무고한 시민으로 성역화되고, 반대로 아이스 대원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가해자 혹은 절대 악으로만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우리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이미 봤던 전개 방식이죠. 셋째, 이 과정을 통해 아이스라는 조직 자체를 살인마 폭력 집단 혹은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이는 연방단속 기관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특정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드업이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미네아폴리스 아이스 대원의 입장에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임무 수행 중 일어난 차량 사고로 인해 다리에 33바늘을 꿰맨 트라우마가 있는 대원입니다. 사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타이어의 방향 같은 것을 분석하며 운전자가 대원을 비켜나갈 의도가 있었다고들 말하지만, 대원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 대원의 시점에서는 그 짧은 사이에 당연히 본인에게 차가 돌진하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원이 총을 쏘고서 욕설을 했다는 점을 가지고 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여성을 쐈다고 말하지만, 누구라도 차에 치일 뻔하고 총으로 누군가를 쐈다면 저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심지어 사람들은 여성이 패닉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아이스 대원이 찍은 영상을 보면 패닉은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투의 말투를 하며 옆에 여성이 도망가라고 외치자 그제서야 악셀을 밟는 모습이죠. 그녀도 충분히 대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소지의 행동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시에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흔한 좌우 진영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만들어낸 필요 없는 문제 상황인 것입니다. 가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합법 이민자들보다도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를 가져오며 불법 체류자들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터전을 갑작스럽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한 건이라도 저지른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 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세금 슈킹이나 일자리 대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스 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이스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아이스의 진정한 본질과 의도는 무시한 채 집단 전체를 악마화시키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관대하게 품어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단속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두고 악이 달래듯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응원하기는커녕 위선적인 이유를 들어 본인들의 자리와 세금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옹호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더욱 분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팀 월제를 포함한 미네소타 주 정부는 이 사건으로 아이스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며 그들의 비리를 덮으려 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도 해당 아이스 대원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필사를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부터 여러모로 피곤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들고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